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절차 중에서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압류라고 칭하는 절차입니다. 이 집행 절차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금전을 압류하는 명령을 말하며, 곧이어 이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추심명령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수 채무자에게 동시에 동일 채권을 가지고 금액을 분배하여 압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채권에 있는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융기관이 세 군데를 지정을 하여서 각각 한 군데는 300만 원, 한 군데는 300만 원, 나머지 한 군데는 4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1,000만 원을 압류를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압류를 진행을 하고 추심명령을 하였을 경우에 결과를 한번 보았더니 한 군데만 3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잔고가 남아있고, 나머지 두 군데에는 예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한 군데만 3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은행에서만 300만 원만 추심이 되고, 나머지 은행에서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추심이 되지 않는 결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1,000만 원 채권 중에서 300만 원만 채권이 추심이 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추심이 되지 않고 채권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다시 집행문을 발부를 받아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횟수의 제한이 없이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부받아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압류가 되지 않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압류물이 있는 점과 최저 생계비 등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압류 추심 명령을 한 후에 또 이렇게 채권 금액이 남아 있고, 또 채무자의 적극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있다거나 또 다른 적극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발부받아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소멸시효 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항상 채무자의 재산, 적극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연후에 회수한 금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채권자는 지체 없이 추심 신고서를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추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만약에 추심을 진행을 하여서 추심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추심한 금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신고서는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얘기하는 압류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절차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거기에 말씀드려서 그 결과론적으로 그 추심한 금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심 신고서를 법원에 꼭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채무자의 그 재산이 있을 경우에 금액을 나누어서 분배를 해서 압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을 압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뭐 은행에 어느 은행에 그 예금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뭐 주거래 은행이 정확히 안다 그러면은 그 은행 한 군데만 압류를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은행이 무슨 뭐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무슨 뭐 SC제일은행이면 SC제일은행, 어느 은행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채권 금액이 뭐 3천만 원이다, 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금융기관별로 균등 분배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압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데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에서 그렇게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